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부가가치세는 일반 환급이 있고요,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일반 환급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조기 환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환급인데요. 앞에서 좀 전까지 내용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그래서 뭐 대단하게 어떻게 신고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부가세 신고했을 때 매출에 대한 세금에서 매입에 대한 세금을 빼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게 환급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가 나왔다. 그때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수출한 사업자도 내수 거래가 더 많다 하면은 환급이 아니라 세금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문제를 사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1월 1일에 만약에 1억 원의 상품을 매입했다. 그리고 다른 거래도 없었다. 해당 사업자가 환급을 언제쯤, 환급액이 세무서에서 언제쯤 우리 계좌로 입금이 될까?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1과세기간이라고 하고 각각 7월 25일과 다음 연도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예정신고라는 게 있기는 한데 예정신고 때는 원칙상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때 환급액이 만약이라도 발생이 되면 이거는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빼거나 확정신고 시에 환급받을 게 있으면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례에서 1월 1일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환급액은 4월 25일 예정신고 때는 할 수가 없고 7월 25일에 확정신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7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하면 이때로부터 또 30일 이내 그때 환급액을 입금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1월 1일에 매입한 건데 8월 말은 되어야지 환급이 나오겠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환급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환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기환급 신고기간이나 뭐 예정신고기간, 또 확정신고기간, 이때 중 아무 때나 지금 1, 2, 3번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있는 사업자들이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이죠. 영세율 과세 표준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감가상각 자산이라 그래서 사업 설비를 취득하거나 뭐 유지하거나 뭐 큰 돈이 발생이 된 경우. 마지막으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일 때 이때는 가능하고요. 저희 조기환급이라고 해서 사실 크게 별도의 신청 서식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미지처럼 빨간 박스에 이걸 체크를 하면 조기환급 신고서가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 기간입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면 진짜 복잡한데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왔고 조기환급 대상자가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조기환급 대상자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 신고할 수 있다라고는 법에 써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먼저 반기 단위로 과세기간을 구분하고요. 한 기수를 또 반으로 나누고 3개월, 앞 3개월의 예정신고기간, 다음 3개월을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해서 또 나눕니다. 그렇게 1과세기간을 3개월 쪼개고 3개월 쪼갠 다음에 앞 1개월 또는 앞 2개월 이렇게 쪼개서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월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 2월 25일에 조기환급 신고가 되고 2월분은 또 다음 달 25일, 3월 25일에 할 수가 있고요. 또 1월에서 2월을 묶어가지고 다음 달 25일, 3월 25일에 할 수가 있고 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반영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 뭐 이게 1기다, 1월부터 6월까지다 하면 3월이랑 4월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표를 보시면. 그래서 3월 달에 매입을 했는데 4월 달에 수출을 했다. 3월 달에는 영세율 매출이 없기 때문에 조기환급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럼 3월이랑 4월에서 묶어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되냐?
예, 지금 표를 보시거나 법령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는 신고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정 신고할 때 해당 기간만 따로 떼어내서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조기환급 신고는 환급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 사례는 1월 1일에 매입한 사업자가 6월 말 지나서 7월 25일에 부가세 신고하고 8월 달에 조기환급 신고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에 매입하고 수출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다음 달 25일 부가세 신고하고요. 이날로부터 15일, 2월 25일로부터 15일이라고 하면 3월 초에 환급을 받죠. 맥시멈 6개월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어서 조기환급 신고가 필요하시면 반드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환급세액 계산 방법인데요. 조기환급도 마찬가지로 일반 환급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내용을 읽어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 말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냥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만 쪼개서 매출에 대한 세금 집계하고 매입에 대한 세금 집계해서 이걸 차감한 게 부가세입니다. 저희 표 보시면은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 영업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세액이 10억, 매입세액은 7억, 납부세액이 3억, 영세율 거래는 매출이 있어도 세액이 없으니까 0원, 매입세액은 5억. 그럼 마이너스 5억 원만 따로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과세기간을 다 합쳐서 결국엔 10억에서 12억을 뺀 마이너스 2억, 이 2억 원을 환급받게 되는 거죠. 네, 조기환급 첨부 서류인데요. 지금 조기환급 사유를 세무서에서도 확인은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영세율 적용하면 당연히 영세율 첨부서를 제출해야 될 거고요. 사업설 및 투자다,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거니까 세무서 부가가치세법상 서식인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그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자 이때는 계획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환급 신고하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는데 일단 조기환급 신고를 했을 때 과세 자료가 전부 다 세무서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는 이걸 빼고 나머지만 신고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1월에서 2월 끊어서 4월 달에 조기환급 신고를 받았다, 개인사업자다 하면 확정신고할 때는 7월에 확정신고할 때는 3월, 5월에서 6월 이렇게 묶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서면 신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가세 관련된 모든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종합소득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